안녕하십니까. 서부영TV의 변형입니다. 이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참 좋을 겁니다. 대표님이 회사를 갖다가 만드셔서 그 회사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가 한 100억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내 회사 세금 없이 승계하는 방법 3가지 이 관련된 내용을 가볍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님들과 상담 시에 이 가업 승계 관련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나누다 보면은 나이에 따라 그리고 나이의 성향에 따라 다 틀립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도 계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갖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 또한 계십니다. 근데 이 승계에 대한 고민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됐을 때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을 갖다 운영하시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매출 규모와 조건에 맞는 상황이 됐을 때 그 회사에 대한 그 법인에 대한 부분을 외감기업이라고 합니다. 외감법인이라고 하는데 그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처음부터 법인 설립 후에 외감기업 정도가 될 정도면 정말로 비율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사업체를 갖다가 양도, 상장이나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면 뭐뭐뭐뭐를 갖다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이거에 대한 답은 승계 시에 대한 세금 관련된 부분을 고민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우리 회사, 즉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과 그리고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 내용을 갖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가업 승계를 갖다 받는 수증자 입장에서 본다면 부담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을 겁니다. 즉, 세금 납부와 자금 소명의 주체는 누구일지. 세 번째, 제가 썸네일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가지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듯이 기업의 성장 배경에도 라이프 사이클 또한 있습니다. 회사가 처음에 예비 단계에서 창업을 갖다 준비를 갖다 해서 이 단계별 기간 성장을 했고 성숙이 됐고 성숙 단계에서 우리 회사의 아이템이 더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시기에 맞지 않아서 회사 자체에 대한 아이템이 사장이 되고 없어짐으로 인해서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운 좋게 잘 운영을 갖다 해서 회사에 대한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대한 그 가정하에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회사의 가치가 10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100억을 자녀 입장에서 승계가 된다고 가정하에 기타 공제, 예를 들어서 배우자 공제나 기본 공제나 이런 법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속 그리고 증여세율 관련된 부분을 한번 재미삼아 만들어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상속 증여세율은 전 세계 탑입니다. 100억이라는 회사를 갖다 자녀한테 물려준다고 했을 때 회사에 대한 주식이 100% 이전이 된다고 했을 때 자녀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5억 4천만 원에 대한 상속세를 갖다 납부를 갖다 해야 됩니다. 물론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속 관련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가점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45억 4천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금 출처 및 재원 마련에 대한 확보에 대한 부분은 과세관청에서는 혹시 자녀 입장에서 어떤 세금 납부 이력이 없는데 이 부분을 납부했다고 하면 소명을 갖다 하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 핵심 부분은 뭐냐면 100억의 회사를 갖다 물려받을 때 40억 4천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준비 여하에 따라서 45억 4천을 납부하지 않고 전혀 이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즉 기타 세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내지 않고 100억 가치의 아버지 회사를 갖다 물려받을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세금 문제 없이 승계를 갖다 받는 3가지 방법에 대한 부분을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방법은 세금을 전혀 안 내거나 아니면 덜 내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고 어떠한 방법은
세금은 내지만 향후에 자금 출처 확보나 소명에 대한 부분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문제가 없는 그런 방법일 겁니다. 첫 번째, 100억에 대한 회사를 갖다가 승계를 갖다 받았을 때 수증자 입장에서는 수증자 소득으로 이 회사를 갖다가 인수받는 방법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향후에 문제 소지에 대한 부분이나 추가 추징에 대한 염려는 없겠죠. 두 번째, 법인 설립 시의 주주 구성을 100억이 되기 전인 설립 시 자체의 액면가 5천원이나 만원일 때 처음부터 지분 자체를 자녀 명의로 했을 때는 100억 가치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회사에 대한 승계가 됐을 때는 전혀 세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을 수도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현물 배당을 갖다 활용을 했을 때 이런 승계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는 일정 부분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 승계 자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내용보다는 이 현물 배당을 갖다 활용한 승계에 대한 내용, 이 현업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물 배당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에 현물 배당에 관련 내용을 추가를 갖다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현물이라고 함은 법인 명의의 동산, 부동산, 기타 등등의 재산을 현금 이외에 배당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이 현물로 할 수 있는 배당 중에서 기업보험을 갖다 활용을 해서 배당을 했을 때 가업승계 시에 많은 혜택을 보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피보험자인 대표님 명의로 해서 계약자와 그리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법인 보장성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기업보험으로 현물 배당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입하신 기업보험 자체가 납입기간이 종료가 돼야 됩니다. 10년 납이면 10년 납입 이후, 20년 납이면 20년 납 이후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납입기간이 없는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감액 완납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랜 기간 내지만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더 이상 납입을 갖다 하지 않고 감액 완납이라는 기능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기업보험을 갖다가 현물 배당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네, 앞전 장에 현물 배당을 갖다 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의 두 번째, 감액완납 제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도는 참고로 보험회사에서 만든 제도이기도 하고요. 이런 감액완납 제도가 있는 보험사가 있고 없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있는 보험사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 이 네이버에서는 이 감액완납 제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약자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매달 보험료를 10년이면 10년, 20년, 20년을 내야 되는데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을 갖다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일정 시기와 조건이 맞는다면 보험금, 즉 주기약이라고 하죠. 이 보험금에 대한 감액, 예를 들어서 가입 당시에 20억이었는데 이 제도를 갖다 활용을 한다면 그게 한 8억 정도, 즉 12억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이 감액을 통해 보험료에 대한 완납, 즉 보험계약으로 완납보험계약으로 전환을 갖다 하면서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제도를 감액완납이라고 합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다음 장에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감액완납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더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실질적인 가입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세 후반의 법인 대표라고 가정을 하고요. 월납보험료 1000만원 정도의 기업보험을 가입을 갖다 했을 때, 즉 이 보험가입금에 대한 주기약은 16억입니다. 16억을 계속 매달 1000만원씩 내다가 4년 시점에 감액완납 이 제도를 갖다가 시행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기약, 즉 사망보험금 16억은 8억 3,818만 5천원이 됩니다. 즉
여기에서의 감액 완납이라는 건 뭐냐면 사망보험금이 16억에서 8억 3,800으로 감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액된 그 당시의 해약환급금, 여기에서는 3억 3,540만 8천원이 되겠죠. 이 해약환급금으로 앞으로 낼 보험료를 완납 처리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랬을 때 16억이 8억 3천이 되는 거고요. 더 이상 이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매달 납입하지 않으면서 이 당시에 3억 3,500에 대한 해제환급금이 김장 익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로 운영이 됐을 때 이 시기가 5년, 10년, 15년, 20년 됐을 때 해제환급금이 계속 증가가 됩니다. 증가된 금액을 특정 경과년수, 즉 대표이사의 나이, 예를 들어서 퇴직 시점에서 이 부분을 갖다 찾든 아니면 찾지 않고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이 16억에서 8억 3천원으로 줄었으니 이거를 향후에 가업승계 시, 상속 시에 상속세 재원으로 납부를 갖다가 하면 되겠죠. 이 관련된 내용이 감액완납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대표님이 보유하고 계신 기업보험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계약자 수익자가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대표님일 겁니다. 계약자 수익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매달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보험에 대한 소유는 법인입니다. 그렇다면 현물 배당을 통해서 가업승계 시에 주주인 자녀로 어떤 세금에 대한 혜택을 갖다 보기 위해서는 앞전장에도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 납입기간이 완납을 하든 아니면 감액완납 기능을 갖다 활용을 해서 계약자와 수익자를 주주인 자녀로 바꾸고 나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즉 납입 종료 또는 감액완납 기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활용을 하고 그 조건이 부합이 됐을 때 앞전장의 계약자 수익자는 법인이었는데 이 계약자 수익자를 주주인 자녀로 변경을 갖다 하는 겁니다. 피보험자는 대표이사님 그대로 있는 거고요. 계약자 수익자를 갖다가 법인에서 주주인 자녀로 변경 후에 이 보험증권, 여기에서는 이 보험증권이 현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물, 즉 보험증권으로 배당을 하면 실무적인 절차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즉 기업보험을 갖다 활용한 현물 배당의 핵심은 단순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에서 자녀로 변경됐을 때 혜택을 본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계약자 수익자가 법인에서 자녀가 아닌 주주인 자녀가 됐을 때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핵심인 내용입니다. 즉 자녀가 법인에서 고스란히 이 부분을 갖다 받았다 하면 이 또한 자녀 입장에서는 세금을 갖다 내야 되는 부분인데 주주에 대한 당연한 권리는 배당입니다. 그 배당을 보험증권인 기업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소명의 100%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즉 현물 배당 시 기업보험에 대한 평가 기준은 앞전장의 자료를 갖다 토대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을 갖다 하게 된다면 현금은 상관없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갖다 해서 감정평가서에 나온 그 시가로 이거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갖다 하는데 기업보험을 갖다가 했을 때에 대한 현물 배당의 평가 기준은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큰 금액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전의 조건 자체가 가입 후 4년 시점이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이 4년 시점에 있어서 기납입보험료 플러스 이자 상당액과 그리고 그 당시에 해약환급금 중에서 더 큰 금액으로 평가 기준을 갖다 해서 현물 배당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앞전 장에 보여드린 그 가입 설계서에는 4년 시점에 기납입보험료가 매달 1,000만 원씩 했을 때 4억 8,230만 4천 원이었고 그 4년 시점에 해약환급금을 딱 보니 3억 3,540만 8천 원이었습니다. 즉 이 중에서 큰 금액으로 배당 시에 배당 금액에 대한 기준 금액을 갖다 정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에 대한 이 평가 기준에 대한 이 현물 배당에 대한 기준 금액은 3억 4,500이 아니라 4억 8,230만 4천 원이 되겠죠. 즉 이 4억 8,200에 대한 부분으로 현물 배당을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이 4억 8,200을 배당을 한다고 했을 때 특히 배당은 주주 지분에 따른 균등 배당 원칙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계획을 하기 위해선 가입 당시부터 같은 1,0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을 피보험자 한 건으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3건, 4건으로 나눠서 계약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앞전 장의 그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는 주주명부가 있습니다. 주주명부가 이렇다고 했을 때 올해 결산을 갖다 하고 이 시점에서 3억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배당을 현금이 아닌 현물, 즉 여기에서의 현물은 보험증권으로 배당을 갖다가 한다고 가정했을 때 뭐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아버지가 20% 갖고 있고 자녀 원투 40% 갖고 있다면 배당 자체가 균등배당 원칙이라고 한다면 3억을 균등배당을 했을 때 지분에 맞게 아버지는 6천만 원, 자녀는 1억 2천, 자녀 2는 똑같이 40%가 1억 2천을 갖다가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앞 전장에 본다면 4억 8천이라는 한 건으로 인해서 평가를 갖다 받아서 배당을 갖다 하게 된다면 이거를 처음부터 계약을 분리해서 했다면 그 건별로 매년 아니면 뭐 2년에 걸쳐서 배당을 갖다 할 수가 있는데 한 건으로 묶여 있다면 기본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 어떤 기준가 자체를 갖다가 책정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1억 2천 정도를 갖다가 배당을 가정했을 때 즉 배당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배당 금액이 딱 떨어지면 좋습니다. 현금이라면 그게 가능한데 현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 상품을 현물 배당을 갖다 통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부터 어떤 계약을 분리해서 가입하는 것을 권장을 갖다 드립니다. 즉 4억 8천을 배당을 지분에 받게 하는 것보다는 이 같은 금액이지만 한 건을 4건으로 분리를 갖다 해서 여기에 조건에 맞는 상황이 됐을 때 1억 2천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2년에 걸쳐서 배당을 자녀한테 줘서 이 관련된 재원을 갖다 활용을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선택을 갖다 하든 이 관련된 부분의 핵심은 한 건으로 인한 부분보다는 이 현물, 즉 보험증권을 분리해서 보유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전까지는 경영인정이나 감액완납 기능을 갖다 활용했을 때에 대한 현물 배당에 대한 어떤 금액 시뮬레이션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조건, 즉 중간에 감액완납 기능을 갖다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납입 보험료에 대한 납입 기간이 완료가 된 이후에 현물 배당을 선택했을 당시에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 주체 자체가 계약자 수익자가 법인에서 주주인 자녀로 옮김으로 인해서 그 시점이 되고 나서 대표인 아버님이 어떤 사망 시 이 사망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수령이 돼서 이 부분을 상속 재원으로 납부를 갖다 하게 되면은 이 기업이 자식, 즉 주주인 자녀로 넘어올 때 전혀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세금이 없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 상속세 재원을 갖다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물 배당을 갖다 할 수 있는 조건이 2가지가 있는데 완납 후에 어떤 계약자 수익자가 바뀌어서 하는 방법, 그리고 2번째, 완납을 갖다가 하진 않았지만 감액완납 기능이라는 기간을 갖다 활용을 해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수령보다는 더 이상 납입하지 않고 그 목적 자체를 대표이사의 어떤 퇴직시나 이 시점에서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 2가지 방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 맞게 활용을 하면 특히 가업 승계 시나 대표이사의 퇴직 시에 어떤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좀 난해하고 좀 복잡한 내용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좀 안 가시면 몇 번 반복적으로 시청을 갖다 하시면 좋은 제도임을 정확히 아실 겁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